우리 가족은 나와 대학생 누나,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다. 부모님은 평범한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셨고, 누나는 여자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뛰어나게 예쁜 얼굴은 아니었지만 날씬한 몸매에 호감이 가는 얼굴이다. 나는 어떤 일을 계기로 외숙모와 뜨거운 사이가 되고 말았다. 그 이야기를 써리모에게만 살짝 고백해 보겠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나는 작년에 수능을 쳤지만 예상외로 내 실력보다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서 원하는 대학에 가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재수하기로 했다. 1월부터 마음먹고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재수를 시작한 지 4개월째다. 그런데 공부라는 것이 항상 책상 앞에만 앉아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가끔씩은 바람도 쐬러 가고 친구들과 만나서 술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다시 마음 먹고 공부에 예진할 수 있었다. 난 여자친구가 없다. 그리고 여자와의 경험도 없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친구들과 가끔 모인 술자리에서 누구는데야 내가 어제 여자친구와 만났는데 우리는 이미 해봤어. 근데 너희들 해봤냐? 너무 좋더라. 흐흐. 라고 자랑을 할 때도 있다. 그럴 때면 난 가끔 친구들의 그 경험이 부럽다고 느껴지진 않았다. 왜냐면 나도 언젠가 경험할 일이니깐 말이다. 다만 나는 부모님께 성인이 되면 연애할 일이 많으니 조금 기다렸다가 연애를 하라고 들었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 어느 날이었다. 공부를 하다가 머리가 멍한 게 답답해서 바람을 쐬고 싶었다. 4월이니 봄 날씨를 만끽하고 싶어서 가까운 공원이라도 다녀오기로 했다. 그 당시 킥보드가 하나 있었는데 수능 끝나고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나 구입한 것이었다. 중고거래 앱에서 산 것인데 나름 성능이 괜찮은 킥보드다. 내 방은 현관 앞에 있었는데 킥보드를 현관에 세워놓고 충전을 했다. 그동안은 별 무리 없이 잘 타고 다녔다. 그런데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킥보드를 타고 골목길을 지나서 모퉁이를 달리고 있을 때 하필이면 반대쪽에서 오는 승용차와 부딪혔다. 킥보드 속도가 꽤 높다 보니 왼쪽 다리에 금이 가고 양손을 다쳤다. 병원에서는 뼈가 온전히 붙으려면 3달간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집에 가고 싶다고 했지만 이번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후유증이 더 커서 더 고생한다고 입원해 있으라고 했다. 병원에 있는 기간은 너무도 길고 지루했다. 재수생이 장기간 병원에 있다 보니 공부도 잘 되지 않았고 특히 양손을 다쳐서 제대로 책장조차 넘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살 끊어 오르는 청춘의 나이에 병원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좀비처럼 텔레비전이나 보고 하루 종일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갑갑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 병원 밖으로 바람 쐬러 갈 수도 없었다. 게다가 다리도 불편해서 아직까지 목발을 짚고 가기에는 무리였기 때문이다. 지저분한 얘기지만 나는 큰 보리를 오후에 보는 편이라 엄마가 오는 시간에 처리할 수 있었고 혹시나 아무도 없을 때는 침대에 있는 벨을 누르면 직원이 와서 휠체어에 태워 환자 전용 화장실로 데려갔다. 난 양손을 다쳤지만 화장실 비데에 세정 버튼 정도는 누를 수 있었다. 아직 입원한 지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붕대를 풀려면 1달이나 더 있어야 한다. 진짜 이거 정말 미칠 것 같다. 만약에 나중에 퇴원하고
손과 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엄청 특별한 느낌을 받을 것 같다. 그나마 내 기분이 해소되는 것은 부모님과 누나가 병문안을 자주 와서 함께 휠체어를 타고 외출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회사에 나가시니 보통 어머니께서 매일 병원에 오셨는데 외할머니가 편찮으시다고 연락이 와서 급히 시골로 일주일 정도 내려가셨다. 그래서 대학교 다니는 누나가 병문안을 왔다. 너 이제 괜찮아? 아참, 내 킥보드 아빠가 팔았다. 이제 절대로 킥보드 타지 마. 속도는 빠른데 헬멧도 안 쓰고 타니까 이렇게 크게 사고가 나잖아. 오토바이나 차만 무서운 게 아니야. 킥보드나 자전거도 사고 나면 크게 나라고 누나가 말했다. 착하고 귀여운 내 누나. 그래, 알았어. 킥보드 타지 않을게. 나도 이제 킥보드가 공산당보다 더 무서워. 그러면서 누나는 잠시 일어선다. 그래서 내 쪽으로 다가온다. 왜냐면 점심시간이라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나는 스스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누군가가 떠먹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너 이 자식, 이제 성인이 돼. 이게 뭐니? 내가 점심 먹여줄게. 누나가 말하면서 숟가락을 내 입으로 가지고 온다. 그러자 본능적으로 누나의 옷차림을 본 순간 나의 가공육에도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입 벌려봐. 밥 먹여줄게. 누나가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덮고 있던 이불이 밥을 먹이는데 좀 거추장스러워서 누나는 이불을 내 발 아래로 내렸다. 그런데 앞불사 나의 심볼이 누나의 볼륨 있는 몸매를 보자 반응한 게 티가 났다. 나는 평소에도 사이즈가 좀 큰 편인데 반응이 나타났으니 더 커져 있었다. 누나도 그걸 눈치챘는지 조금 황당한 눈빛이었다. 너무 민망하지만 내 몸 상태가 보통 상태가 아니니 민망하다고 급하게 가릴 수도 없고 너무 무안했지만 그냥 이 상태로 놔둘 수밖에 없었고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고 있었다. 누나도 내 상태를 보고 잠시 민망해하는 눈치였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여줬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더 자극이 되었다. 내 무기는 계속 커진 상태로 있었다. 순간 전에 인터넷에서 읽었던 야설이 떠올랐다. 누나가 병원에 있는 몸이 불편을 위해 동생을 욕구를 해소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렇지만 야설은 야설일 뿐 현실과 다르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않는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누나가 떠먹여주는 밥을 먹고 있었지만 혹시나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내가 있던 방은 2명이 한 방에 쓰는 방이었는데 며칠 전에 퇴원해서 현재 나 혼자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다. 난 밥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마침내 결정했다. 누나, 왜? 나 부탁이 있어. 말해봐. 뭐야? 이걸 말해도 되는지 아주 고민되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겠다 하고 질러버렸다. 말하기 좀 그런데 뭐 말해봐. 나는 아래를 가리키며 누나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병원 생활 오래 하다 보니 미치겠어. 기어코 나는 말하고 말았다. 그러자 순간 누나는 많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야, 그냥 한번 해본 소리야. 신경 쓰지 마. 누나는
마치 들으면 안 되는 말을 들은 듯한 얼굴이다. 그리고 나를 보더니 화내면서 말했다.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누나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헛소리 하지 말고 TV나 봐. 그리고 TV를 틀었다. TV 내용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다. 계속 머릿속엔 딴 생각만 품고 있었는데 다시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누나가 이불을 안 덮어놨기 때문이다. 그러자 눈치 빠른 누나가 또 다시 눈치챌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에도 모른 척 하고 있었다. 이렇게 10분 정도 병실 공기가 급속히 내려갔고 우리는 처음 소개받은 사이처럼 무척 어색해졌다. 나는 내가 먼저 꺼낸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먼저 말을 꺼냈다. 누나, 왜? 아니야, 그냥 말을 하려다가 순간적으로 누나 얼굴을 보니 할 말을 잊어버렸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내가 너무 쇼킹한 말을 해서 누나가 화가 났는지 얼굴이 조금 일그러져 있었다. 그리고 또 다시 우리는 10분 정도 아무 말도 안 나눈 듯 그냥 병실 벽에 있는 TV만 봤다. 이미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했으나 차마 입에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였다. 누나는 집에 간다고 하고 다시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를 한번 노려보고 집에 갔다. 나와 누나는 피가 섞인 친남매는 아니다. 엄마가 누나를 임신했을 때 임신 중독으로 누나를 어렵게 낳았고 또 아이를 갖는다면 위험하다는 의사의 조언대로 더 이상 임신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는 누나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자고 결심하고 나를 보육원에서 데리고 온 것이었다. 누나가 차갑게 돌아서고 나는 민망한 마음에 괴로워하다가 잠이 들었다. 그 다음 날 누나는 병원에 오지 않았고 엄마한테 연락이 왔다. 근처에 사는 외숙모가 며칠 병원에 올 거라는 대답을 들었다. 외숙모는 20대 후반이고 결혼한 지 2년 되었다. 외숙모는 수학과를 나와 과외 선생님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그런데 누나가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외숙모를 대신 보내준다고 하니 너무 민망했다. 외숙모는 누나가 해준 것처럼 식사 도움을 줬고 장기 입원 중인데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면서 위로해주고 돌아갔다. 그 다음 날도 외숙모가 왔고 그날은 시간이 좀 있으니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하라고 했다. 나는 수학 공부를 좀 도와달라고 했고 외숙모는 그러마하고 모르는 문제를 풀어줬다. 그렇게 하고도 시간이 남았다. 외숙모는 숙모가 있을 때 얘기해. 나 돌아가고 후회하지 말고 하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줬는데 나는 누나에게 했던 부탁을 했다. 외숙모는 매우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그러더니 문 쪽으로 다가가더니 병실 문을 굳게 잠그는 것이었다. 즉,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게 막은 셈이다. 그리고는 내 요구대로 해주었다. 지금까지 내 몸을 혼자서만 보다가 여자 앞에 보이는 건 처음이다. 특히 다른 여자도 아닌 외숙모를 말이다. 나는 예쁘고 밝은 외숙모가 너무 좋다. 하지만 한 번도 티를 낸 적은 없지만 말이다. 외숙모는 젊은 남자가 손도 자유롭게 못 쓰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냐고 하면서 2번이나 나를 도와줬다. 역시 외숙모는 결혼 생활을 해봐서 남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고 배려심 넘치는 외숙모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한편으로 나는 너무 민망했지만 솔직히 너무 개운했다. 외숙모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외숙모는 내 어깨를 가볍게 툭툭 치고 집에 갔다. 그 다음날 외숙모는 오자마자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고 외숙모에게 칭찬을 들었다. 외삼촌의 그것보다 훨씬 남자답다고 말이다. 칭찬을 들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른다. 나는 내 몸을 처음 봤으니 외숙모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고, 가능하다면 퇴원한 후에 개인적으로 만남을 갖고 싶다고 했더니 외숙모는 눈을 찡긋 감으며 오케이 하고 대답했다. 나는 기나긴 입원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나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지냈고 외숙모에게 수학 과외를 받았다. 다행히 나는 좋은 점수를 받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 외숙모는 가르친 보람이 있다며 크게 기뻐했고 우리는 약속대로 밖에서 만남을 가졌다. 처음 관계를 가질 때 너무 서툴렀지만 외숙모는 천천히 기다려줬다. 외숙모의 배려심에 점점 발전할 수 있었다. 나는 외숙모와의 만남, 대학 입학이라는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었다. 요즘 외숙모는 없는 시간을 쪼개서 나와 만남을 갖고 있다. 추석 당일 아침 식사 후 외삼촌과 엄마는 성묘를 갔고 외숙모는 두통이 심하다는 이유로 친정에도 가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는 짜놓은 시나리오였다. 외숙모의 연기는 너무나 훌륭했다. 가족들은 모두 성묘를 갔고 우리는 예약해 놓은 모텔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동안 농담으로 했던 게 있었다. 언젠가 뒷문을 열어주겠다고 말이다. 고통을 참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뒷문을 열어준 외숙모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다. 배려심 넘치고 사랑스러운 외숙모만 바라볼 생각이다.